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2030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분석해 볼 건데요. 우선 도미넌스 같은 경우 보면은 도미넌스가 하방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정도는 이 시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익숙해져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미넌스는 언제 하락할 것이냐? 최근에 진행되고 있던 이 하락세 기형을 최근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쵸? 일단 하락세 기형이 이탈이 됐고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겠다 혹은 지속될 수 있겠다 라는 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를 뚫었다고 해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과거에 저항받았던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 빨간 선이 굉장히 핵심적인 저항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 부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한번 일어났고 이 부분에서도 도미넌스가 한번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이 부분 꼭 여기까지 치고 간다는 보장은 없고, 그쵸? 이 부분에서 저항이 한번 크게 나올지 아니면 정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일단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이 하락세 기형 채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방을 보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에게, 그쵸? 도미넌스가 상방이라는 것은 당분간 비트코인 쪽으로만 자금이 쏠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29,000달러에서 일단은 가격이 지지를 받고 그 위에 가격이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은 비트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고 쳤을 때 일단 비트가 올라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쵸? 비트코인이 올라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으로도 잠정적으로는 자금이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비트코인 상방은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지금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최소한 상승으로 보는 게 유리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위에서 반등이 나온다 한들 알트의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주면서 도미넌스가 빠져주는 이런 불장은 최소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가 다행히도 29,000달러 부근을 지켜주고는 있죠. 그쵸? 여기서도 이 아래로 살짝 꼬리를 달고 침범을 했었다가 일단 그 위에 가격이 머물러 주고 있다.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매물대상으로 일단 저항받았던 이 부분과 이 부분, 또 지지가 받았던 여기 이 수평 매물대, 이것이 지금 4만 달러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반등이 어디까지는 가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미넌스가 일단은 상방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비트가 올라주더라도, 그쵸? 비트가 올라주고 도미넌스가 어느 지점에선가 한 번쯤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은 있단 말입니다. 항상 상승이라는 거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올라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요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 주기 때문에, 그럼 도미넌스가 상승하다가 한 번쯤 저항이 나올 때, 그쵸?
비트도 어느 정도 자금이 쏠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만약에 알트가 본저가가 오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그쵸? 본저가가 오긴 힘들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가격이 회복된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물린 알트가 100이라면 20에서 30 정도의 비율의 알트는 비트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청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아직 하방 관점이 유리할 수 있고, 그쵸? 이 추세마저도 뚫어야 우리가 다시 한번 5만 달러, 6만 달러 넘을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재차 하락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 200주까지 다시 한번 내려준다고 했을 때 알트는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의 일부를 청산한다 이것입니다. 그쵸? 이것이 일종의 리스크 관리인데, 그쵸? 물론 여기서 알트를 이 정도 비율을 청산을 하고 그 이후에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 내 수익률은 줄어들겠죠. 20에서 30 정도의 알트를 청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정도를 청산함으로써 떨어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9,000달러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이유는 DXY, 즉 달러 인덱스 지수가 이곳 가로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도 다시 한번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것인데, 달러 인덱스는 보다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가지는 힘,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를 판단해주는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 DXY 이 차트가 상방이라는 것은 달러 강세다. 그쵸? 지금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각종 원자재 상승 일때 달러는 여지없이 올라주죠. 사실 국제정세가 불안할 때 달러는 당연히 상승을 하게 돼 있고, 달러의 강세는 당연히 미국 주식 수장의 과의 디커플링, 그쵸? 달러가 강세면은 주식시장에서 돈은 당연히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현재 달러가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얘는 올라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S&P 지수, 스탠다드 앤 푸어스 얘가 이만큼 빠지는 동안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달러는 수주 동안 강세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비트코인 시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일단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쵸? 달러 인덱스가 이 가로매물대 굉장히 중요한 여기랑 여기 저항받았던 곳에서 재차 저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냐면은 여기에 첫 번째 한번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이때가 08년도인데 이때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높게 형성되니, 즉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을 만들어주니 그 이후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와줬다. 그쵸? 그리고 과거에도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인 바닥을 만들어준 이후 상승이 나와줬다. 지금 이곳에서 이후에 쭉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저점을 높인 바닥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매물대에서 일단은 저항이 나오고 있지만, 저항이 나와도 이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최후에 나중에 다시 이런 부분쯤에서 재차 한번 빠지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쵸?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DXY가 상방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 것이냐. 사실상 피보나치, 엘리엇 파동, 모든 주식 차트, 모든 투자 시장의 흐름은 엘리엇 파동, 1, 2, 3, 4, 5 상승 파동, 그 위에 ABC, 요것에 수렴한다. 이것이 엘리엇 파동 이론인데, 엘리엇 파동 이론 상 3파 자리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1.618 자리입니다. 이거를 계산할 때 첫 번째 파동에 여기를 1번으로 놓고 그 다음에 3번 파동을 여기 파란색 1.618로 만들고 이것이 엘리엇 파동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고, 이것이 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해서 차트를 보는 해석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1, 2, 3,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파동 그리고 5번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5번 파동으로 가장 많이 보는 피보나치 비율이 여기 보시는 2.618 피보나치 비율, 피보나치 레벨 여기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전 매물대랑 맞물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주식도 하락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S&P 지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는 하락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겠는가? 이거는 말 그대로 저의 개인적인 차트 해석과 예측입니다.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가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를 뚫어주고 올라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은 항상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항상 희망이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일단 지금 달러 인덱스 빠지면서 얘가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상방을 치고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 및 주식시장 약세 때문에 같이 빠진다고 했을 때 아래로는 올라오고 있는 200선이 첫 번째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그쵸? 근데 200주가 이전과는 다른 게, 200주가 항상 지켜준 비트코인 역사상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선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200주는 이전과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지금 200주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이렇다 할 매물대가 없다. 그쵸? 이 전고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강력한 매물대인 것인가? 이 하나의 고점이, 그쵸?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은 어느 정도는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그쵸? 이게 지금 주봉 프레임인데, 이것을 잠깐 월봉 프레임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봉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아래 구간으로 매물대가 딱히 없고, 그쵸? 지금 주봉상 200주 이평선이 22,000달러 정도에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그쵸? 물론 얘가 이 위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머물러 주면 얘가 조금 더 올라와서 23,000, 4,000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요. 차후의 얘기고, 일단 지금 하방 관점에서 봤을 때 월봉 프레임상 이 구간에 매물대가 거의 없고, 사실상 조금 많이 빠졌을 때 예전 월봉상 요 고점 여기가 14,400달러 정도인데, 항상 하방에 대한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네. 지금 월봉상 이런 구간, 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하방에 대해서 염두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어느 순간 시드 관리에 실패하게 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정말 200주에서 예전처럼 지지를 받을지, 정말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니면 전고인 19,000에서 지지를 받을지, 그쵸? 아니면 정말 월봉 프레임상, 그쵸? 이 구간까지 안 빠진다라는 그게 반드시 보장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해서 항상 예측을 하고 어디까지 조정을 주고 재차 올라줄지 모르겠지만, 그쵸? 조정을 깊게 줄수록 다음 불장까지의 조정 및 축적 기간이 길어질 뿐이다. 사실 저는 다시 한번 불장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쵸,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은 반대로 기회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와 분산 투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분산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여러 가지 알트코인을 나눠서 산다, 이런 분산의 개념이 아니라 기간적인 분산을 가져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불장까지 가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물음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2023년 초에 다시 한번 불장이 올 거다, 뭐 그런 분석들도 많고 외국 분석 영상을 보면 사실 그렇게 기간 분석 영상, 기간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드를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할 때 이 기간에 대해서, 그쵸, 길게 할수록 앞으로 최소 1년 혹은 1년 반 정도를 바라보고 분할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안전할 뿐더러 실제로 투자 수익률이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 확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 공포 구간, 지금 사실 RSI 지표상 거의 예전 코로나 사태, 그쵸? 이만큼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 심리가 지금 이만큼, 과거 코로나 사태 때 이만큼 빠졌을 때랑 지금이랑 투자 심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 자신있게 살 수 있는 개인은 거의 없다. 그쵸? 어떻게 삽니까? 그죠? 왜? 아직 추가 하락 여지가 남아있는데, 일단 반등이 되더라도 어느 위치건 항상 하방하고 상방하고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68,000을 찍고 지금 29,000까지 빠진 이 상황에서 더 빠진다 할 수도 있고, 혹은 반등하고 빠진다 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다시 한번 재차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구간에서 사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건 난 내가 믿고 있는 코인들, 내가 차트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있는 코인을 기간을 분산해서, 그쵸? 기간을 분배해서 매주, 지금부터 1년 정도면 60주죠. 60주 동안 매주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이후에 얘가 공포가 되어서 정말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 한들, 그쵸?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결과적으로 다음 불장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간 분산을 길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쵸? 사실상 공포에 우리가 사기가 힘들어요. 그쵸? 공포에 사기가 힘든데, 공포에 사기가 힘든 이유는 항상 내가 시드를 넣을 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간 분산 혹은 시드 분산 없이 한 번에 시드를 투입할까 말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한다? 절대로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 분산을 길게 잡고 지금부터 1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내가 좋아하는 알트코인 3개에서 4개 정도를 나는 꾸준히 매수할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하방까지 다녀온다 하더라도 난 이 구간에서 꾸준히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불장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평단가에서 아주 큰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쵸? 반대로 지금 만약에 올인을 해버린다. 그러면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나는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다시 한번 불장이 온다. 그럼 나는 내가 1년짜리 포트폴리오 들고 온 나에게는 9개월 정도의 시드가 남아있겠죠. 그때는 불장 때 그 시드를 단기 관점으로 투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코인 시장은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네. 사실상 여기서 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간 분산, 분할 매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쵸? 저도 실제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2년 가까이 2년도 넘게 2년 반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한 주도 안 걸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차트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에서 청산을 하고 나왔고 지금도 그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결국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간 분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네. 아무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하방에 대한 관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많은 시드를 투입하지 마시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됐으면 지금 반등이 어디까지 될지조차 미칠 수 있지만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알트들도 같이 따라 올라온다고 했을 때 장기 투자로 가지고 있던 물량조차도 20%에서 30% 정도는 적당한 자리에서 청산을 하고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오늘 투자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